네,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쳤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일제히 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국내에서 좀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 첫 번째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예, 테슬라 여러 악재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간밤에는 이제 테슬라가 오르긴 했는데 그 전에는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3일간 이제 어떻게 보면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6월 3일부터 좀 테슬라 머스크의 언급이 계속 지금 뉴스에 나왔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 정도의 어떤 지금 월가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예, 입김이 있더라고요. 예, CEO인데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하이 공장이 좀 가동이 좀 약간 회복이 되고 네. 다시 이제는 좀 800달러까지 좀 올라갔으면 하는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9% 정도의 6월 3일 날 좀 하락을 좀 맞았었는데 네, 셌네요. 예,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지금 이제 주가의 좀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감원 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죠, 사실은. 그랬죠. 그리고 경기를 좀 우려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 팬텀 브레이크 현상 조사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좀 갈등이 사이가 그다음 안 좋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천슬라라고 불렸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이제 700달러에서 약간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좀 테슬라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일단 좀 발언을 좀 체크를 해보면 6월 1일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주 40시간 이상 오피스 정상 출근해야 된다. 임원들. 예. 코로나 끝났으니까. 네, 테슬라랑 이제 스페이스X 임원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사의 풀타임 이제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직들인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이제 6월 1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3일에 테슬라의 글로벌 신규 채용을 좀 일시 정지하고 사무직 10%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아, 이게 좀 크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배터리 생산직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에 한정된 거예요. 사무직. 네. 네, 잘 봐야겠네요. 네, 근데 6월 4일에 다시 또 발언을 했죠. 네. 앞으로 1년간 회사 직원은 늘어날 것이다. 줄였다가 다시 늘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시간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경력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조금씩 이제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은 계속 늘리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풀타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동이 있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사무직이 이제 슬슬 효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경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무직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너희 좀 정신 차리고 일해라. 회사가 점점 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잉여 인력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시간 때우기만 하는 어떤 사무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CEO의 판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CEO 입장에서는 그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약간 그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쨌든 업무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그날 이제 한 10% 정도 가까이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공장의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을 아무리 줄인다는 게 좀 퀘스천 마크죠. 두 개가 너무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네,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주가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경기 침체가 또 오게 되면 또 빠르게 또 이 위치는 바뀔 수 있다. 또 이런 또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머스크가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머스크는 이제 좀 경기 전망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논을 좀 많이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이 오기 전에 좀 경기에 좀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지 않나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임직원들을 이제 좀 출근을 하라라고 좀 강력하게 말했던 것은 네. 그러니까 팬데믹은 끝났으니까 재택근무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게요. 이제 효율하고도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서 서로 네. 얘기하고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사무직 애들은 좀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재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체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테슬라에는 노조는 없습니다. 네. 노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좀 주가 심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장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얇고 어떤 소문에 의해서 많이 좀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팬텀 브레이크 현상에 대해서 좀 조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행 중 급정거 네. 그에 대해서 지금 758건의 불만 사항이 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그 질의사항이나 데이터를 지금 이제 제출하라고 좀 명령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미 이슈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좀 불만이 증가가 되면서 네. 이 부분에 지금 조사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20일까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얘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사실 좀 기싸움이 있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자동차 업체와 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앨런 머스크는 좀 약간 배제를 하고 좀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약간 경제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앨런 머스크는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죠. 경기는 좋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충돌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어떤 이러한 부분들로 좀 쭉 이렇게 좀 네. 원만하게 상승하기보다는 계속 변동성을 지속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분기는 판매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됐어요. 왜냐하면 상하이 공장이 좀 문을 좀 닫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8월 정도 지나면 네. 주식 분할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고 그렇죠. 뭐 네. AI 데이, 4680 배터리 앙산 같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좀 구원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좀 다가온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6월, 7월 네. 두 달까지는 예.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변동성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8월 이후에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지금 네. 700달러 뭐 전후로 해서 뭐 한 8월 전까지 예. 좀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FP님께서도 이제 테슬라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하면 또 국내 여러 가지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종목으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아실만한 분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LNF가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 자사주 관련돼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제 좀 시각들이 좀 양분이 됩니다. 그래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그러니까 근데 주가만 놓고 보면 이제 비관론이 이제 부정론이 많죠. 부정적인 것 같은데. 네. 자사주를 좀 되팔면 좀 이런 경우도 약간 그렇죠. 희귀한 경우긴 하죠. 그런데 자사주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하면 유통지수가 감소하는데 그렇죠. 되팔면 유통지수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뭐 매각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주주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주가는 떨어지는 의혹이 있죠. 네. 의심이 근데 돼요. 이제 반면에 자사주 매각을 좀 주주 가치 훼손으로 보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이제 매년 2천억씩 하고 있거든요. 많이 쓰고는 있네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공급망 투자도 진행 중입니다. 왜? 이제 테슬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매각 자체가 투자하기 위한 매각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자사주까지 팔면서 자금을 모아가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는 양극재에 지금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비 증설했는데 운영 자금이 이제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종목의 목표가는 네. 많이 하향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30만 원대 이상의 지금 목표가들을 대부분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 기판주들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평소에 눈여겨보는 종목인데 사실은 너무 비싸서 못 샀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가격의 전이가 네.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또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 상황에서도 좀 꾸준히 좀 주가를 우상향 만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양극재 3톱이죠. 네. 뭐 이제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LNF 같은 경우도 당분간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를 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좀 그런 위치로 내려온다면 네.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겠고 오늘 간밤에는 왜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 네. 정부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서 네네. 신재생 측면에서 이제 뭐 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셌었거든요. 그게 이게 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떨까요? 결국은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확실히 이제 우리가 블루웨이브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태양광과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 그 다음에 뭐 원전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여기에 또 이제 PPP 법안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간 선거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과 같이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생각보다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만 테슬라도 잘 따져보면 밑에 이제 신재생까지 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머스크는 항상 얘기하죠. 테슬라 주가는 저평가 돼 있다. 아직도 저평가. 네. 그래서 저는 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트렌드가 다시 한번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네. 국내에서도 태양광, 뭐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다시 한번 여기다 또 플러스 수소까지 그렇군요. 수소까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등락은 있지만 좀 더 모아가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윤용원 FP와 함께한 연결고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투자하십시오.